영상에서의 제 모습은 항상 조용합니다. 혼자 산에 가면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체를 즐기고 싶기 때문인데요. 이 멘트라는 게 자연과 나 사이에 방해꾼 같은 느낌도 있고 은연중에 조금이라도 양념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영상을 만드는 자체로도 즐거운 저의 취미입니다. 스스로에게는 아주 훌륭한 삶의 기록이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응원에 힘을 많이 얻기도 합니다. 평소에 저는 이렇게 정적인 부분들 못지않게 활동적인 성향과 취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장거리 여행을 한 3년 전부터 계획만 했었고, 올해 봄부터 설악산 종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자고 결정을 했고, 현재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짧게나마 제 여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말에 친구의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사업장 한쪽 벽면에 그물이 설치되어 있죠. 제가 10년간 했던 사회인 야구를 2년 전에 그만두게 됐는데, 우연찮게도 이 친구가 그때 야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친구의 타격 연습을 도와주면서 저도 가끔 몸을 풉니다. 다른 한쪽에는 탁구대가 있고 탁구공과 라켓도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의 사업장이죠. 저의 스포츠 센터입니다. 자전거 정비하러 왔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구입한 자전거입니다. 3년 전에 국토정주도 함께 했었습니다. 주유소 터널 세차장과 같은 룰의 체인 청소기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클리닝 오일을 넣어주고 5분 정도 체인을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른 천으로 체인에 묻은 오일을 제거하고 체인 내부의 기름때는 면봉을 이용합니다. 크랭크도 함께 닦아주고요. 스프라켓에 묵은 기름때가 보입니다. 뒷바퀴를 탈거하고 체인 클리너를 뿌려줍니다. 체인 클리너 성분이 허브의 그리스를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라켓이 바닥을 향하도록 합니다. 소를 이용해서 스프라켓 사이에 기름때를 제거합니다. 얇게 자른 천으로 스프라켓 사이사이를 닦아줍니다. 깨끗해졌네요. 가이드 풀리와 텐션 풀리도 마저 닦아줍니다.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때마침 타이어와 튜브의 교체 시기도 고려했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하고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레버 주걱으로 타이어와 튜브를 제거해줍니다. 먼저 새 타이어 한쪽을 림에 넣고 튜브에 살짝 공기를 주입해주면 설치가 수월합니다. 밸브를 림에 먼저 넣어주고 튜브를 타이어에 밀착시킵니다. 타이어의 나머지 한쪽 면을 림에 넣어줍니다. 새 타이어 설치를 할 때 이 작업에서 요령이 조금 필요합니다. 공기를 주입할 때 발생하는 지금 이 소리는 튜브가 자리를 잡아가는 소리니까 놀라지 마세요. 적정 공기압을 주입 후에 타이어를 다시 설치합니다. 타이어 정렬 상태를 점검해주면 끝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앞바퀴의 타이어와 튜브도 교체를 했습니다. 브레이크암 고정과 정렬 상태, 케이블 장력도 체크를 해주고 브레이크 패드와 맞닿는 림에 이물질이 없어야 제동력이 잘 유지가 됩니다. 뒷브레이크도 체크를 해줍니다. 자전거는 주행 시에 장기간의 노면 충격에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크렌치로 주요 고정 부위를 특정 토크 값으로 조여줍니다.
체인 오일을 도포를 해주고 변속을 통해서 스프라켓과 크랭크까지 고르게 도포를 해줍니다. 체인 외부의 잔여 오일은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변속 상태를 점검합니다. 끝났다. 자, 이제 친구와 라이딩을 나갑니다. 이번에는 지도상의 여행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출발을 해서 세종, 청주, 음성을 지나 충주 외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점이 약 140km 구간인데 일단 계획은 이 주변에서 1박을 하고요. 이튿날에는 다시 충주에서 출발을 해서 원주 외곽, 횡성, 홍천에서 인제 들어가기 전 여기 두촌면 일대 이곳에서 2박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먼저 서울, 부산 자전거 국도종주기를 만들어 봤는데 고도가 거의 평이한 편이에요. 가장 힘든 지점이 문경을 들어가기 전 관문인 이화령인데 이화령의 해발 고도는 약 530m 정도 되고 이화령의 시작 고도가 230 정도이기 때문에 획득 고도가 300 정도, 거리가 한 5.5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길을 보시면 이 이화령 코스와 굉장히 유사한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횡성에서 홍천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여기는 고도가 509m, 시작 고도가 한 168m, 획득 고도가 한 340m, 그리고 거리가 7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번 여행길에 1차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셋째 날은 드디어 홍천을 출발해서 인제를 지나고 설악산 국립공원 내 한계령을 넘게 됩니다. 잠시 이 한계령의 고도를 보게 되면 시작점 고도가 한 210m, 정상 고도가 한 921m, 그러니까 획득 고도가 한 710m,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1000m 산 하나를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여기서 한 이 정도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계령을 넘어서 이번 산악종주의 들머리인 오색지구에 도착을 해서 다시 1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에는 숙박업소에 자전거하고 짐 일부를 맡기고 새벽에 설악산 종주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이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대청봉을 거쳐서 중청, 소청, 그 다음에 희운각 대피소, 공룡 능선을 거쳐서 마등령, 비선대, 소공원, 이렇게 하산을 하는 약 20km 정도의 코스입니다. 새벽 3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일몰 전에 하산을 해야 되고요. 하산을 한 이후에 소공원에서 버스를 타고 속초에 도착을 하면 한 저녁 7시, 8시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때 저녁 식사를 바로 하고 터미널 인근 숙소에서
다시 1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일째에는 속초에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양양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오색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오색에서 자전거를 타고 양양을 지나 동해 7번 국도를 통해서 강릉터미널로 이동을 하면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선 계획은 4박 5일 일정인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당일 컨디션 등에 따라서 5박 6일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게 여행의 재미니까요.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지금은 종주 여행을 출발하기 전입니다. 무탈하게 완주하고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즐거웠습니다. 조금은 걱정도 되지만 지금도 제 가슴이 많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